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한번 뵙고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그때 들으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어머니 소개부터 해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자제분 소개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이름은 한정순입니다. 한정순이고 지금 현재 부산 북구 화명동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이제 전업주부로 현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은 다르구나 하는 거를 느꼈을 때가 몇 살 때쯤이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옹알이를 하는 시기라든지 그런 시기들도 다 정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흔히 이제 뭐 불렀을 때 반응을 하는 호명 반응 네. 그런 것들도 정상이었었고 그래서 실제 저희 아이가 또래들하고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지를 크게 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이제 두 돌이 지나고 나서 발화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아빠라는 옹알이를 하긴 했지만 그게 옹알이가 길진 않았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랑 양육을 하면서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두 돌 정도 지나보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27개월 때 제가 이제 첫 기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아직까지 저희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잘 못 느끼겠다. 근데 단체 생활은 처음이니 원장님께서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27개월 때 그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원장님께서 조금 단체 생활을 하는데 호명 반응이라든지 또래 집단에 어울리는 관계에 대해서 반응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27개월 때도 사실 너무 어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 3돌 지나고 나서는 27개월부터 간단하게 언어 치료는 다니고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를. 그래서 한 4년 3돌 지나고 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오니까 이제 병원에서 단순 지연은 아닌 것 같다. 자폐적인 성향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서울에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이한테 모든 것을 이제 올인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7년 정도 계속 현재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선 때 제가 그때 잠깐 들었을 때 보니까 현재는 일반 학교의 3학년 그저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특수학교에 갈 정도로 정도는 아닌 거라서 일반 학교로 왔는지 특수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일반 학교를 또 오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서류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1순위는 어디를 희망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원래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중증 이제 진단을 받았고 그런 이제 복지 카드가 있는 아동인데 발달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사실은 일반 학교에 다닌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제일 요구하는 큰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일단 다른 거는 문제 행동을 떠나서 무조건 착석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자폐성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착석을 40여 분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학교로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특수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발달 장애 아동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
아예 발약 안 된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아동들에게 좀 더 치우치다 보니까 그럼 저희 아동은 이제 뭐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큰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도 조금 배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주인분들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특수학교를 알아보니 현재 자리가 없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일반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편하게 보낼 수 있냐, 그런 환경은 또 아니거든요. 물론 또 지도해주시는 특수 선생님께서는 너무 이제 아동을 열정적으로 케어를 해주시지만 그 외에 또 일반 아동들은 저희 아동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시끄러워서 좀 집중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근데 또 보통 엄마들은 왜 발달이 저렇게 차이 나는데 특수학교로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일반 분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고 싶어도 현재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네. 그러면 좀 뭐 특수 교사 선생님이 더 지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일반 학교에 이제 특수 아동들이 인원들이 또 과밀이다 보니 모든 아동들한테 똑같이 그런 이제 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 학교 안에서도 또 거기에서 또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는 되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엄마들이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학교에 보내세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네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학교 재량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외부 분이 들어오셔도 가능하다고 허락을 해주시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는 6명의 특수 아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이 개인적인 할부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게 뭐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이게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학교에서 넣어서 보조를 받는 상황인지라 조금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꼭 필요하다고 네네. 생각하는 복지 제도는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일반 학교를 보내서 지원이라기보다는 일단 특수학교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학교가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폐교하는 학교들도 사실은 많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화명동 쪽에도 뭐 폐교가 되니만이 인원이 작아서 그런 공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들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특수학교를 좀 더 이렇게 증설을 한다든지 좀 추가로 이제 학교를 이제 짓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거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결국은 저희 아이들이 바라는 마지막의 목표는 독립이니까 독립에 조금 가까울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뭔가 장애 아동의 양육자라서 이런 삶을 살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라온 환경들이 제 주위에는 사실은 장애인도 친구들 중에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조금 지금 시대만큼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어서 그걸 조금 숨기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도 저희 아동을 통해서 뭐 발달 장애도 알게 됐고 뭐 자폐성도 알게 됐고,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는 누구도 주위에서 흔히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장애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잘 쓰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편견이 있지 않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함께 잘 살자, 뭐 서로 배려하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생활의 모토로 깔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장애인이라는 인식들이 조금 바뀌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때 시의원 생활을 할 때 네. 제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분이 남자분인데 장애인이셨거든요. 근데 옆에서 가까이 지내보니까 제가 단지 그냥 알던 장애인이라는 거를 상상을 초월하는 힘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게 힘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힘듦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의 외부 활동을 할 때 좀 돌발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왜 아이를 저렇게 교육을 안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교육을 많이 시켜도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그게 뭐 부모님이 얘를 케어를 하지 않아서 제가 저렇게 됐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시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힘드셨을